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효이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을 설명하는 운반기계의 종류를 각각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보기 보시죠. 달기 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 그 밖의 장치 및 이들의 부속된 기계 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강선에 의하여 달기 방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에 의하여 오르내리는 설비를 말한다. 이건 뭐죠? 곤돌라가 되겠네요. 곤돌라. 자, 2번.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설비다. 이건 뭐다? 리프트가 됩니다. 리프트.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으면 저희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저희 신기방기 카페가 있죠? 신기방기 카페에 들어오셔서 만화로 보는 안전보건규칙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규칙의 만화로 보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걸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 가지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고시상 크레인에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읽어보시죠. 1번. 펜던트 스위치에는 크레인의 비상정지용 누름 버튼과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땡땡땡으로 복귀되는 작동 종류에 대한 누름 버튼 또는 스위치 등이 비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자, 비상정지용 누름 버튼과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땡땡, 뭐죠? 정지죠, 정지. 정지 위치 또는 아니면 오프로 복귀되는 작동 종류에 대한 누름 버튼 또는 스위치 등이 비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조작 전압은 대지 전압 교류 몇 볼트 이하 또는 직류 몇 볼트 이하일 것. 자, 이건 뭐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교류는 150볼트입니다. 그리고 직류는 300볼트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 있죠. 단위입니다. 단위. 혹시 답안을 쓰실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교류하고 땡땡 이하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직류 땡땡 이하. 그럼 여기서 150볼트라고 쓰고 300볼트라고 쓰면 답안이겠지만 반대로 답안을 색깔을 바꿔볼게요. 150이라고 쓰고 300이라고 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다? 틀렸다고 채점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위는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단위를 쓰고 안 쓰고 여러분들 합격 점수가 1점, 2점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거 잘 주의하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의한 작업장에 적합한 조도의 기준을 작성하시오. 참 이 문제는 산업안전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요. 산업안전 산업기사에서 많이 나오죠. 자, 초정밀 작업은 뭐다? 750럭스입니다. 그리고 300럭스가 되는 거고요. 정밀 작업은. 보통 작업은 150럭스가 되는 겁니다. 기타 작업도 75럭스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역시나 제가 또 강조드리지만 단위입니다. 근데 단위가 여러 가지가 되는 것도 있고 LX로 되는 것도 있거든요. LX로서는 무관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항상 아셔야 할 거는 이 단위를 쓰실 때 이렇게 쓰시는 분 있어요. 럭스라고 LUX 쓰시는 분 있어요. 소문자로. 안 됩니다. 무조건 L은 대문자, UX는 소문자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이제 문제를 푸실 때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이상이라고 써져 있죠. 근데 이상을 써야 될 경우야 이상을 쓰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이상을 꼭 외우십시오. 750럭스 이상 무조건 외우세요. 무조건 쓰십시오. 혹시 안 쓰고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이상 안 썼는데 이거 맞나요 안 맞나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무조건 외우는 식으로 하십시오. 그럼 제가 여기서 럭스 이상에 대한 부분은 제가 꼭 별표를 2개 쳐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지는 모든 시험에는 단위가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자,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이론에 해당하는 보기의 숫자를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단, 보기는 중복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지금 표를 올려놨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아시겠죠? 자,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은 뭐다? 제가 어찌 외우기 쉬운 방법은 저는 항상 앞글자 암기법을 항상 강조드리죠. 선계, 불사상, 아니면 선계직사상. 자, 버드는 간기직사상.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외우고 싶은 암기법으로 변형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보기대로 하면 자, 하이니는 뭐다? 첫 번째 선천적 결함이 나왔죠. 그러면 뭐다? 유전적 환경과 동일하겠네요. 자, 그럼 하이니는 처음에는 9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죠. 자, 그리고 개인적 결함이다. 개인적 결함이 몇 번이다? 5번이겠죠? 5번. 여기 보시면은 개인적 결함이 있죠? 5번. 자, 그럼 3번. 자, 직접적 원인이네요. 자, 직접적 원인. 자, 10번에 있네요. 10번에. 직접적 원인. 그러면 세 번째는 직접적 원인이 되니까 10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사고가 나와야겠네요. 사고는 몇 번이다? 2번이네요. 2번. 사고. 그러면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상해죠. 상해. 자, 상해를 보시죠. 상해를 찾아보시면 4번이 되겠네요. 4번. 상해. 그래서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반대로 버드 한번 찾아보시죠. 버드. 아까 말했죠. 관리의 통제. 관리에 관련된 부분이겠네요. 관리나 통제. 그러면 6번이 되겠네요. 6번. 통제의 부족.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 수는 6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기본적 원인이죠. 기본적 원인. 자, 기본적 원인 찾아보시죠. 저 3번에 있네요. 바로 찾으면 되죠. 자, 3번. 자, 그리고 3단계 직접적 원인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10번이 되겠네요. 보기는 중복돼도 상관이 없다고 했죠? 10번. 아이고, 잘못 들어갔네요. 자, 10번. 자, 그리고 4번. 사고겠죠? 사고는 역시나 2번이 되겠고요. 그 상해는 뭐다? 상해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6, 3, 10, 2사가 되겠네요. 버드의 도미니언은. 자, 이거 말고도 하이니, 버드 말고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거는 교재를 참고해서 교재. 교재 표가 저희가 다 명시해 두었습니다. 교재를 참고하셔서 하이니, 버드 말고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뭐 이런 관련된 연상되는 이런 답안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는 그걸 보시고 꼭 순서대로 꼭 외워두시면 합니다. 왜? 시험 문제에서 몇 단계 써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안전보건교육기법 중 OJT 특징 5가지와 OFJT를 비교하여 작성하시오라고 났습니다. 자, 일단 제가 먼저 답안에서 몇 개 써놨어요. 자, 일단 OJT 보시죠. OJT. On the job training입니다. 준말로 직장 내 훈련, 직장 안에서 훈련하는 직장 안에서 훈련하는 교육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실습을 통해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몸에 익히는 현장 교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점은 뭐다? 자, 봐보세요. 직장 안에서 하잖아요. 직장 안에서. 그럼 뭐다? 맞춤식 교육이 되겠죠. 맞춤식 교육. 맞춤식 교육이 가능하다. 그거 안에서 하니까 뭐다?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 교육 효과가 높죠. 왜냐하면 직장 안에 대한 우리가 직장 내에 있는 뭐 구조라든지 뭐 사업장의 뭐 내부 구조라든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효과가 훨씬 높죠. 자, 단점은 반대로 대규모의 교육이 불가능하다. 왜? 장소가 협조하니까. 물론 큰 데도 있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대규모, 여러 뭐 진짜 한 200명, 300명 한다.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교육 불가능. 그리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게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조금 직장 생활 하시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직장에서 뭐 교육합니다. 훈련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들 시간 때운다고 생각하시죠. 그런 부분 때문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반대로 자, 들어갑시다. OFJT. 오프 더 잡 트레이닝이죠. 자, 사업장 밖에죠. 사업장 밖에서. 우리가 사업장 밖에서 교육하면 뭐죠? 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되게 좋죠. 우리는 뭐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쉬는 날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죠. 휴식을 하고 쉬는 날이 더 좋죠. 자, 자 이제 그 다음 답 한번 볼게요. 자, 오프제이트 뭐다? 사업장 밖에서 하니까는 좀 더 넓겠죠. 넓기가 뭐다? 대규모 교육이 가능하겠죠. 대규모. 밖에서 하니까요. 그리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쉽다. 그러니까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쉽죠. 왜? 밖에서 하기 때문에 밖에서 하는 부분 때문에 뭔가 넓죠. 넓기 때문에 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훨씬 더 쉽죠. 왜? 밖에 사람들이 잘 모이거든요. 자, 단점은 뭐다? 여기서 중요한 거죠. 자, 단점. OJT랑 반대죠. 맞춤식 교육이 불가능하겠죠. 이거는 무슨 말이다? 우리가 직장 안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직장 내기 때문에 맞춤식 교육이 가능하겠죠. 우리가 사업장 내에 있는 그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밖에서 하면은 맞춤식 교육, 뭔가 설명을 해줘도 밖에서 하기 때문에, 저도 역시나 외부의 뭐 대회 훈련 같은 데 갔을 때, 그쪽 보면 뭐 훈련하는 건 참가는 하지만은 그 훈련 참가했을 때, 이게 내가 내부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맞춤식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하면 되고요. 그 교육 효과도 낮다. 맞죠. 왜냐면 우리가 또 밖에서 하기 때문에 대회 훈련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시간대로 나오잖아요. 보통 커피 한 잔 마시고 음식 먹다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교육 효과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JT랑 오프JT 요 차이. 이거를 조금 더 상식적으로 접근하고 좀 재미나게 접근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안전보건 개선 계획 작성 대상 사업장의 종류를 세 가지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산업 제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사업 제휴율보다 높은 사업장이라고 하네요. 당연한 답안이겠네요. 자, 사업주가 땡땡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죠? 조금 센스가 있으신 분은 바로 아실 것 같아요. 왜?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뭐다? 안전보건조치죠. 안전보건조치 의무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입니다. 자, 3번.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몇 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그건 뭐다? 2명입니다. 2명. 1명 아니에요. 2명이에요. 4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자, 이거는 뭐 제가 따로 코멘트 달아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보시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암기법을 추천해준다면 산사직류가 되겠네. 산사직류. 산사직류가 되겠네요. 이렇게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근로자 정기 교육 내용을 4가지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할 게, 우리가 보통 이 문제를 보면 바로 나오는 암기법 있죠. 산산산 직집이라는 암기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2025년 5월 31일부로 법안이 변경되었습니다. 법안 변경된 거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예전 답안을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그럼 틀리다고 잡힌답니다. 자, 첫 번째.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우리가 예전에 이 산업재해 예방이 아니고 사고 예방이었죠. 바뀌었습니다. 산업재해로. 그 첫 번째, 가로의 내용이 있습니다. 화재 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자, 두 번째, 산업보건 및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 우리가 예전에 직업병 예방이었죠. 근데 이게 건강장애 예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역시나 근로자 정기교육에서는 이것도 역시나 가로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가로 보시죠. 폭염 한파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이다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역시나 알고 있는 방법 그대로죠.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번,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번,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의 관리에 관한 사항. 6번, 중요한 내용이죠.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산산 직직위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산산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자, 근로자 정기 교육은 가로의 내용 두 개가 들어가죠. 근데 가로의 내용이 1개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교재를 보시면 필수 암기 법령 파트에서 정확하게 정리해 놓았고, 그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은 법안 변경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서 뭐가 들어가고 뭐가 빠지는지 정확하게 암기됩니다. 눈으로 쓱 보면은 여러분들 모릅니다. 왜?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방호장치 자율안전 확인 기준 중 교류 아크 용접기 자동 전격 방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땡땡이란 용접봉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켜서 전격 방지기의 주접점이 폐로 닫힘 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자, 2번. 땡땡이라 용접봉 홀더의 용접기 출력측에 무브와 전압이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둘 다 시간을 물어보는 거네요. 좀 센스 있으면 뭐가 시간이 알 것 같아요. 자, 뭐다? 1번 답안은 시동시간입니다. 시동시간이나 용접봉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켜서 전격 방지기의 주접점이 폐로가 될 때까지 시간을 말한다. 자, 2번은 뭐다? 용접봉 홀드의 용접기 출력치에 무브와 전압이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이건 뭐다? 지동시간입니다. 지동시간. 그
그 용접기 자동 전격 방지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작업평에도 나옵니다. 작업평. 그래서 교류아크 용접기가 뭔지 모르신다, 자동 전격 방지가 뭔지 모르신다는 분은 저희 작업평 영상 문제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따라오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많이 봤던 문제네요. 안전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 자,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그리고 리프트, 롤러기, 곤돌라, 고수작업도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좀 더 외우십시오. 푸전, 안기, 푸전, 프리압, 롤곤, 사고해. 프레스죠. 전단기 및 절곡기구. 크는 뭐죠? 바로 크 쓰면 크레인이죠. 여기서 크레인 해결됐고. 자, 리프트 해결됐고. 그럼 압이죠, 압. 압력 용기입니다. 자, 그러면 압 해결됐고요. 롤러기 해결됐고. 곤돌라 해결됐고. 사죠, 사추 성형기. 그럼 사도 해결이 되었네요. 고소 작업대. 마지막 해는 그냥 넣은 말입니다. 푸전, 크리압, 롤곤, 사고해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바로 외우시면 됩니다. 안전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또 이어지는 비슷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 비슷한 문제는 교재에 저희가 집계해뒀습니다. 비슷한 문제끼리 푸전, 크리압, 롤곤, 사고해라는 말도 있고 다른 암기법으로 또 다른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유형의 문제 다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럼 교재를 보고 꼭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자,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우리는 대부분 수포자들이죠. 수포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계산 문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산 문제가 보통 6점 정도 나옵니다. 6점. 보통 점수대가 6점입니다. 자, 이거 보시죠. 다음 사업장의 휴업 제휴를 계산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사업장 내 생산 설비에 의한 휴업 제외자 수 50명, 통상 출퇴근 제의에 의한 휴업 제외자 수 10명, 총 휴업 제외일수 300일, 임금 근로자 수 1000명, 총 요양 근로 손실일수 500일입니다. 자, 휴업 제휴율 먼저 보시죠. 자, 휴업 제휴율. 휴업 제외자 수,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 수 분의 휴업 제외자 수 곱하기 100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그러니까 기본 식은 일단 외워놓으셔야 돼요. 기본 식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임금 근로자 수 분의 휴업 제외자 수.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같이 쭉 풀어보시죠. 자, 임금 근로자 수. 자, 임금 근로자 수 1000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1000이겠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휴업 제외자 수인데 휴업 제외자 수는 항상 사업장 내 생산 설비, 사업장 내라는 말이 꼭 들어가는 말이죠. 그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5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이거 풀면 뭐다? 5가 나오는 겁니다. 5가. 그래서 휴업 제휴율은 퍼센트가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됩니다. 이거는 단위가 있거나 없거나 똑같아. 단위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음. 이렇게 해서 5나 5%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이거 어찌 보면 우리는 대부분 수포자들이죠. 여러분들 산업안전 기사나 산업안전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대부분 수포자들 수학이 어렵다, 기사 어렵다고 하는데 수포자분들이 하더라도 무조건 기본 식을 외우는 거는 중점 맞추셔야 합니다. 계산 문제 포기하죠. 6점 날아가는 겁니다. 계산 문제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계산 문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계산 문제가 적은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계산 안 푸겠다.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려는 노력도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부분 무조건 계산 문제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방진 마스크 여과제의 분진 등 표집 효율의 시험에 대한 적합한 포집 효율 기준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펴보시죠. 1번. 형태 및 등급이 나왔고요. 자, 분리식, 특급, 1급, 2급이 있습니다. 자, 표집 효율은 자, 첫 번째 99.95% 이상이고요. 자, 1급 94.0% 이상이고요. 자, 2급은 80.0% 이상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바로 안면부 여과식. 자, 특급. 자, 여기 중요합니다.
안면부 열과식과 분리식의 차이는 요게 중요하죠. 특급이 차이가 납니다. 자, 분리식은 99.95% 이상. 자, 안면부 열과식의 특급은 99.0% 이상이다. 요게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자, 1급 똑같겠죠? 자, 1급은 94.0% 이상. 자, 2급도 역시나 똑같겠죠? 80.0% 이상 똑같습니다. 자, 밑에 아래에 참고표 띵용 하고 나오죠? 자, 참고표 보시면은 특급 표준표율에서 특급 분리식에서 99.95, 안면부 열과식의 특급 표준표율은 99.0% 이상. 이것만 차이점이 있고요. 1급과 2급은 표시해드리죠. 1급, 2급은 동일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사다리식 통로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자, 이거는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서술형. 이렇게 가로 넣는 형식이 아니라 서술형도 나옵니다. 서술형. 서술형도 출제됩니다. 자, 1번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번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이 당연한 말이죠. 세 가지의 말은. 4번 발판과 벽가의 사이는 몇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자, 이건 뭐다? 15cm. 자,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사다리의 상단으로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몇 cm 이상? 60cm 이상이 올라가요. 60cm. 자,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는 몇 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자,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입니다. 자, 9번. 보통 근데 이 문제가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보통은 8번 정도까지만 다 외우시거든요. 보통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 이번에는 9번까지 내용까지 나왔어요. 자,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땡땡 이하로 할 것. 이건 뭐다? 75도입니다. 다만 고정식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에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지 않거나 펼치지 않도록 철물 드림을 사용하고 견고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은 이 문제 특이했던 거 아까도 말했지만은 보통 8번 정도 선에서 끝나는데 이거는 희한해 9번 내용까지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더 법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9번 내용을 틀리시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합격 점수는 60점입니다. 이거 틀리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 틀린다고 해서 뭐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니 그렇게까지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마지막 문제네요. 오늘 자, 화학 설비의 탱크 내 작업의 특별 교육 내용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차단 장치, 정지 장치 및 밸브의 뭐다? 개폐 장치죠. 개폐 장치. 개폐 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자, 2번 탱크 내에 땡땡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이거 뭐다? 화학 설비죠. 그러니까 산소 농도입니다. 자, 3번 땡땡 및 이상 발생 시 응급 조치에 관한 사항. 이거는 조금 틀린 내용인데 안전보호구입니다. 안전보호구. 보통 이상 발생 시 응급 조치 관한 사항 하면 뭐 이런 내용 잘 안 붙는데 요거는 이제 법안이다 보니까 화학설비 탱크 내에서는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 조치 관한 사항. 이거가 좀 특이한 부분 같아요. 이거 외워놓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땡땡 방법 및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이건 뭐다? 작업 절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번까지 풀었는데요. 13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암기법을 만들려면 차택 안작이겠네. 차택 안작. 차택 안작. 보통 앞글자 암기법이 시험장 가면 바로 빡 생각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해 안 되시겠지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3번까지 오늘 해설 강의가 끝이 납니다. 요 24년도 2회차부터는 조금 더 법안에 대한 더 깊이가 좀 더 생겨난 부분도 좀 더 파악이 되네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제가 항상 강의를 해드리고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 강의를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효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